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녀예요. 현재 친정엄마와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와 친정을 엄청나게 무시했던 말썽꾸러기 남편과는 쿨하게 이혼해버렸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만땅으로 넣듯이 매일 만땅으로 제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쳤던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걸 크게 후회하고 있어요. 본인 사정이 시궁창이 되고 나니 와이프인절 시궁창 버러지 취급했던 지난날이 후회가 되는지 자꾸 연락하더군요. 역시나 쿨하게 씹어졌죠. 전 남편은 참으로 찌질한 인간이었어요. 전형적으로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만 으르렁대는 스타일이었죠. 지네 부모님들이 공무원이어서 연금 타면서 편하게 생활한다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우리 친정엄마를 그렇게 무시했어요. 저희 엄마는 진짜 입이 무거운 스타일이에요. 말수가 적다 보니 겉으로는 좀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진국인 분이죠. 마음도 정말 따뜻하고요. 엄마는 딸인 저에게까지 본인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가타부타 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와 엄마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거든요. 그 세월들이 참 억울하고 분통했을 법도 한데 그저 긍정적인 얘기만 꺼내려 하셨죠. 이번 기회를 통해 친정엄마가 숨기고 계셨던 과거에 대해 알고 나니 엄마가 측은하면서도 한편으론 참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직 40대밖에 안 된 저와 전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친정엄마의 비밀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사연살롱 여러분께 한번 풀어놔 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런 남편과 이혼한 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겠어요? 엄마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20대가 돼서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아빠가 저와 엄마가 만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왔거든요. 제가 엄마를 만나면 마치 엄마가 절 뺏어가 버릴 것 같았대요. 어린 나이였지만 두 분이 이혼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를 만나는 걸 방해하는 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제게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해주지도 않는 딸을 왜 꽁꽁 숨겨두려 했는지. 그땐 전혀 몰랐지만 나이 들고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 절 인질처럼 붙들어 두고 있어야 엄마가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럼 처음부터 엄마와 저에게 잘해줄 것이지. 아빤 정말 알 수 없는 양반이었죠. 그때 당시엔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이 잘 되던 시절이어서 아빠도 상고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어요. 하지만 남 밑에서 자존심 구겨가며 일하는 걸 천성적으로 못하던 아빠는 1년도 못 채운 채 퇴사를 밥 먹듯이 하더군요. 그것도 젊었을 때 얘기지 나이가 점점 드니 제대로 된 경력도 없는 아빠는 재취업도 잘 안 됐어요. 결국 백수로 허송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죠. 아빠에게 생활비를 기대하기 어렵자 엄마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지하 창고방에서 세 식구가 겨우 발만 뻗고 지냈는데 엄마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에서 살며 절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몸을 갈아 넣으며 일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아빠는 여느 때처럼 술집에서 밤을 샜는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엄마를 보니 역시나 깨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문득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고 겁이 나서 비몽사몽간에 엄마를 흔들어 깨우다가
저 또한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간호사 말로는 저와 엄마 모두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했어요. 힐끔 옆을 보니 엄마도 병상에 누워서 힘겹게 제 이름 석지연을 외치고 있더군요. 지연아, 어딨니? 엄마 여기 있어. 우리 딸 어떻게 된 건 아니죠?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엄마, 나 이쪽 침대에 누워있어요. 걱정 말아요. 나 안 죽었어요. 엄마도 괜찮죠? 다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와 엄마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응급실에 누워 드라마 한 편을 찍었네요. 회복이 되고 태어난 후 엄마는 아빠를 향해 처음으로 소리치며 대들었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죠. 지연 아빠, 언제까지 연탄가스 새는 지하 단칸방에서 우리 지연이 키우면서 살 거예요? 왜 대체 돈 벌 생각은 안 하는 거냐고요? 내가 번 돈으로 새 식구 생활하며 당신 술값까지 대려니 난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그렇다고 당신이 애를 봐주길 해요. 아님 설거지 한 번을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기만 하면 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 내 팔자야.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아왔던 엄마의 사자후가 터지고 아빠는 좀 당황한 듯 했으나 뭘 잘했다고 같이 싸우더군요. 야 이놈의 여편네야.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눈을 부라려.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네. 이 여편네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그동안 지랄 맞은 성격 다 숨기고 고상한 척 해왔던 거냐? 너 연기 잘한다. 배우해도 되겠네. 참네. 이러니 7명의 우리 누나들이 하나같이 당신 욕을 하는 거 아니겠어? 여자가 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7명의 신우들 덕분에 난 하루에도 몇 번씩 비난 섞인 말을 들어야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난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나 동네 언니 따라 미국 가서 돈 벌어올 거예요. 미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월급도 세다고 하더이다. 비행기표 살 돈 생기면 한 번씩 들어오도록 할게요. 우리 지연이는 내가 데리고 갈게요. 미국에서 학교 보내고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알아요. 뭐? 미국? 딸내미까지 데리고 간다고? 이런 미친 여편네가 있나? 절대 안 돼. 어디서 내 딸을 함부로 뺏어가려고 해? 혹시 거기에 기둥서방이라도 한 명 심어놨냐?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고 내가 싫거든. 너 혼자 가. 이혼 도장 찍고 너 혼자 미국이든 중국이든 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당신이 언제 한번 우리 지연이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요? 애기 밥 한 번, 목욕 한 번, 숙제라도 한 번 봐준 적 있냐고요? 내가 우리 딸 데려갈 테니 그리 알아요. 이 여편네가 지연이는 절대 안 돼. 엄마는 절 데리고 가고 싶어 했지만 아빠는 한사코 반대했어요. 그렇게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엄마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셨죠. 엄마는 집 떠나기 전 절 붙잡고 엉엉 울며 신신당부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이혼하고 외국으로 떠난다고 해서 절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반드시 돈 많이 벌어서 널 데리러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는 엄마가 미국으로 가자마자 계모를 한 명 데려오더군요. 이 모든 환경의 변화가 절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계모에게는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이 있었죠. 그 모자는 절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아빠는 천성이 그러한지라 새장가를 들고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대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왜 재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계모는 저한테 구박 못해서 죽은 귀신이 씌었는지
시시각각 잔소리며 구박을 해댔어요. 야, 뭔 놈의 목욕을 그리 자주 하는 거야. 물값 아까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씻어라. 그리고 무슨 여자애가 새끼 다 먹으려 해. 살찌니까 하루 한 끼만 먹도록 해. 처음엔 어리둥절해 있다가 나중엔 이판사판으로 저도 계모한테 대들었어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가 싫으면 관심 끄세요. 아니 조그만 년이 싸가지 없긴. 아 재수없어. 전 미국 간 엄마로부터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렸으나 아빠가 중간에서 회방을 놓았는지 소식은 저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어요. 급기야 아빠는 엄마에게 말하지도 않은 채 이사를 감행하더군요. 정말 이사 가기 싫었지만 아직 미성년자였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맘밖엔 없었어요. 어른이 되면 독립해서 살면서 구박받지 않아도 되고 엄마도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아빠와 계모는 그리 사이가 좋지도 않았어요. 그날도 둘이 대판 싸우더군요. 내 이름도 좀 언급되는 것 같길래 자세히 들어봤죠. 지연 엄마가 미국에서 붙여온 돈 지연이 학비로 좀 쓰라고 줬더니 당신 아들 이태리 성악 유학 보내는 걸로 홀랑 다 써버리면 어떡해? 여보, 당신 아들이라뇨. 지금 네 자식 내 자식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당신 전처가 보낸 돈이든 아니든 공통의 생활비이니 급한 대로 쓴 거죠. 될 놈을 밀어줘야지. 저런 멍청한 딸내미 뭐가 좋다고 끼고 돌아요? 뭐? 멍청한 딸내미? 당신 말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당신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말 가려서 하라고. 전 우리 엄마가 준 돈이고 나발이고 아직도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에 기뻤어요. 당장 아빠한테 따져 물었죠. 아빠, 엄마가 날 위해 쓰라고 돈을 붙여왔다고? 엄마랑 아직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주소나 전화번호라도 좀 줘봐요. 제발요, 네? 아빠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절대 안 돼. 네 엄마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널 버리고 간 옆에네 뭐가 좋다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냐?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제대로 된 사람이 없네 그려. 그렇게 밖으로만 돌며 생활하던 아빠는 갑자기 말기암이라는 죽을 병에 걸려 피골이 성접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건장한 호랑이 같았던 아빠는 이제 다 늙은 토끼만도 못한 기세로 침대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계모는 대충 걱정하는 척 간병하는 척만 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전에 집안에 돈 되는 물건들은 아주 알뜰히도 다 팔아먹고 말이죠. 계모가 어젯밤 도망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한 아빠와 제가 정막을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띵동 하고 벨이 울리더군요. 바로 나가봤죠. 아니, 아직도 짐을 안 빼시면 어떡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누구신가요? 여기 사시던 아주머니께서 보증금 빼가지고 아들 있는 이태리로 빨리 가야 한다면서 어젯밤에 보증금 돌려받으셨잖아요. 하도 급하게 얘기해서 주인분이 집 빼기도 전에 보증금 먼저 준 건데 다른 세입자 지금 들여오려고 하는데 짐을 하나도 안 빼시면 어떡해요? 그 집은 아주 어렵게 구한 반전셋집이었는데 이것저것 다 팔아먹고 현금화해서 갖고 튄 계모가 기어코 보증금까지 빼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말기암에 고통스러워하며 말할 기운도 없던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뒤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마치 고해성사처럼 제게 사과의 말을 남기고 말이죠.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너희 엄마한테서 온 모든 연락과 편지들을 다 차단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 지금 나에게는 너희 엄마에 대해 남은 게 하나도 없구나. 연락처라도 남겨놨어야 하는데 다 찢어버리고. 나도 참 한심한 놈이지. 인생 참 한심하게 살다 가는구나. 하나뿐인 외동딸인 너에게 정말 면목이 없을 따름이다. 네가 편히 살 수 있도록 돈이라도 좀 물려줬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빠를 미워하고 또 증오했지만 또 한편으론 워낙 기대가 없었기에 아빠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제가 어른이 되어 살다 보니 자식을 위해 돈 벌고 희생하는 게 참으로 힘든 거더군요. 정말 자식 하나 키우는 게 부모의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나마 아빠와 사과한 뒤에 헤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뭐. 허겁지겁 집을 비워주면서 남아있던 짐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진짜 단촐하게 큰 가방에 옷까지만 몇 벌 들고 진짜 떠돌이가 되었어요. 아직 고등학생이었기에 학업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집도 절도 없는 제가 학교를 다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싫어서 학교도 자퇴하고 알바만으로 하루하루 연명했어요. 저에게 무려 7명의 고모들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제게 우리 엄마 욕을 할 때만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의 나이로 홀로 되었을 때 손을 뻗어주는 고모들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정말 남보다 못하더군요. 처음엔 독한 염색약을 쓰는 청바지 공장에 취직했어요. 야근에 잔업까지 하니 벌 수 있는 돈은 제 기준으로 많았지만 일은 무진장 힘들었어요. 이대로 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주경야독하기 시작했죠.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사이버 대학에 다니며 학사까지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대 후반이 되고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고 얻은 학위로 한 중소기업의 격리직에 취직할 수 있었죠.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니까 마치 엄청난 엘리트가 된 것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좋은 평을 받고 싶은 욕심에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비록 격리직이었지만 회사가 돌아가는 전반에 대해 알고 싶은 맘에 윗분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며 공부했죠. 처음엔 검정고시 출신의 사이버 대학 나온 절 다들 무시했지만 몇 년간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을 보시곤 다들 인정해 주더군요. 그중 유독 절 뚫어지게 쳐다보던 남자 대리가 있었어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 대리님께 물어봤죠. 아니 강 대리님, 제 얼굴에 밥풀이라도 묻었나요?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대리님 강렬한 눈빛에 제 얼굴 뚫리겠어요. 전 그저 농담으로 웃어 넘기려 했는데 강 대리님은 다큐로 받아들이더군요. 눈치챘어요. 나 지연씨 마음을 뚫고 싶어요. 남자친구 없다고 했죠. 회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연씨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여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오늘 저녁 살 테니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해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다니 제가 오히려 더 당황했어요. 미래요? 진심이세요, 강대리님? 나 이래봬도 상남자예요. 아무한테나 이런 말하고 다니는 남자 아니라고요. 남자는 한 방이에요. 무조건 직진이라고요. 내가 그 한 방을 보여줄게요. 우린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될 테니 두고 봐요. 속으로 이 남자가 미쳤나 싶기도 했지만 싫지는 않았으니 그날 저녁밥을 함께 먹었나 봐요. 강성준. 이 남자는 부엉 소리를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처럼 제게 아주 강하게 들이댔어요. 저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가고 말았고요. 그렇게 사내 연애가 시작됐는데 데이트가 어찌나 재밌던지
이래서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그동안은 삶에 치여 연애고 뭐고 하루 벌어 하루 먹을 거 사는 걸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남친과의 연애는 정말 신세계였죠. 남친의 추진력은 회사에서도 유명했어요. 일할 때의 추진력이 데이트할 때도 고스란히 나오더군요. 남친의 성격이 원래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었죠. 결혼하자. 3개월 만났으면 된 거 아냐? 나 지연이 많이 사랑하고 지연이도 나 좋아하잖아. 그치? 남녀가 사랑하는데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봐. 결혼? 벌써? 요즘 20대에 결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좀 더 일하고 기반 좀 잡히면 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기반 잡으면 되지 뭐.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다 공무원 하다가 은퇴하셔서 연금 타고 계시니 우리 집엔 용돈 안 드려도 되고 지연이 어머님도 연락 안 되니 뭐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심플하잖아. 그의 논리를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그간 혼자 살며 외롭기도 했고 예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또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진 내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해주는 남자가 또 있을까 싶어 그의 결혼 제안에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백날 오케이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의 서슬퍼런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죠.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날 세상 살며 들을 욕을 그 몇 시간 동안 다 들은 것 같아요. 살다 그런 모욕은 처음 겪어봤어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들어오는 거냐? 너 애미애비도 없는 여자애라며? 고등학교 중퇴에 뭐? 사이버대야? 요샌 그런 것도 대학으로 쳐주더냐? 아, 아들아, 넌 저런 애가 뭐 좋다고 결혼까지 한다고 난리야. 너 요즘 네 아빠 사업 시작해서 자금 조달하려고 백방으로 애쓰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저런 돈도 없는 가난뱅이를 데리고 오냐고. 이 불효자 같은 이라고. 나 이 결혼 허락 못해. 네 아빠 사업에 최소 1억이라도 자금 대줄 수 있는 집안의 여자애를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알았어? 전 처음 보는 아줌마한테 이렇게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따졌어요. 어머님, 제 부모님 일은 어린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 들을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성준 씨 집안이 재벌이라도 되나요? 성준 씨가 명문대라도 나왔나요? 차이 나봐야 얼마나 차이 난다고 제게 이런 식으로 푸대접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실망이네요.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뭐.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나한테 욕지거리한 그들에게 약해 보이기 싫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고약한 성격의 남친 엄마는 제 뒤통수에 대고 끝까지 욕을 박더군요. 야 이년아, 우리 아들이 그래도 거지 같은 너보단 훨씬 나아. 어디다 대고 비교질이야. 그래, 나도 이 결혼 반대다. 우리 다시 보지 말자. 남친은 절 쫓아나와 잡더군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요즘 아빠가 공무원 은퇴 작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니 돈이 모자라서 더 그런 것 같아. 부모님 두 분 다 요새 맨날 돈돈거리시거든. 아,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 화가 좀 누그러지거든. 그때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자. 뭐? 화가 누그러지면 다시 찾아가자고? 오늘 욕을 그렇게 처먹었는데 또 가서 욕 들으라는 거야 뭐야? 난 뭐 자존심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아? 부모 없고 돈 없고 백 없어도 나도 존심 있는 여자야.
나 좋다는 남자 많았는데 당신이 하도 밀어붙여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라고. 됐어. 불행한 결말이 뻔히 보이는 이런 결혼 나도 싫어. 우리 헤어져. 더 만날 이유 없어. 내 추진력 알지, 지연아. 나 절대 자포자기 안 해. 끝끝내 결혼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제발 헤어지잔 말 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제발. 제발이고 나발이고 그냥 집에 돌아와 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말이죠. 회사에 우리 사이를 아직 말 안 한 걸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죠. 사무실에서 그를 보면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버렸어요. 사실 마주치기도 싫었으나 어쩌겠어요. 돈은 벌어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은 회사에 다닐 수밖에요. 그런데 잠시나마 남친과의 핑크빛 미래를 꿈꿨던 적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생기더군요. 아무 가족 없는 내게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로또 100만 번쯤 맞은 기분일 것 같았어요. 꼭 남친과의 결혼이 아닌 다른 좋은 남자를 찾아 결혼 자체를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 해달라고 먼저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소개팅 기회를 얻게 되었고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강성준 이 남자가 그 자리에 와서 회방을 놓더군요. 스토커가 따로 없었죠. 지연아, 너 나랑 결혼할 여자가 왜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앞에 있는 남자 누구야? 당신 누구요? 나 이 여자 남편 될 사람인데. 소개남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강성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저도 너무 놀라서 전 남친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해? 우리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왜 나 소개팅 하는데 와서 회방 놓는 거야? 미쳤어? 소개팅남은 이 자리를 최대한 빨리 피하고 싶어 하는 듯이 꽁무니를 빼더군요. 두 분 사이에 아직 뭔가 있나 본데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대화 나누세요. 소개팅 주선해준 사람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과와 함께 소개팅남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헤어진 전 남친인데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다니네요. 정말 죄송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전 남친은 회사를 가지 않을 때면 저희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더군요. 아예 낚시 의자까지 갖고 다니며 앉아 있었어요. 거머리 같은 그의 태도에 아주 질려버렸죠. 강성준 씨, 당신 스토커야?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신고해. 난 지연이를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난 내가 계획한 건 다 이뤄내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야. 그만큼 당신을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꼭 내 여자로 만들고 말 거야. 그와의 재회를 계속 거부하자 이젠 회사에 다 알려버리는 작전을 쓰더군요. 회사 동료들이 다 제게 와서 결혼 축하를 하더라고요. 참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지연씨, 강성준 씨랑 언제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결혼 축하해요. 그리고 임신까지 했다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몸 괜찮겠어요? 네? 임신이요? 저 임신 안 했는데요. 누가 그래요? 강성준 씨가 그러던데 여자친구인 지연 씨랑 곧 결혼할 건데 속도 위반했다고. 아,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회사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다니. 진짜 강성준 이 남자는 못 말릴 사람이었죠. 성준 씨, 진짜 미쳤어요? 무슨 내가 임신을 해요. 결혼은 또 뭔 소리예요? 대체 회사에 무슨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냐고요. 나 지연이 너무 사랑해.
지연이도 날 아직 사랑하는 마음 남아있잖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내가 우리 지연이 지켜줄 거라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게 해줄 자신 있어. 그러니 다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 이미 회사에 소문 다 퍼졌고 되돌릴 수도 없어. 우리 얼른 다시 연애해서 진짜 아기도 갖고 결혼식도 올리고 하자고. 요즘 속도 위반이 창피한 일도 아니니까 말이야.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그의 저돌적인 태도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물쩡 다시 사귀게 되었고, 그가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어쨌든 소문낸 것처럼 임신까지 하게 되었죠. 예비 시부모들도 애까지 들어선 마당에 더 이상 반대를 못하더군요. 다만 예비 시부가 사업을 시작해서 남친이 모아놓은 돈까지 싹 다 긁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합가하여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죠. 제가 자존심 세고 따질 거 잘 따지는 성격이기에 시모 따위 무섭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 막아준다고도 했으니 남편을 믿고 시집살이를 쉽게 본 것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부모는 훨씬 강력한 악당이었어요. 더군다나 임신까지 한 마당에 악당, 아니 악마 같은 시부모를 일일이 상대하기에 참으로 벅차더군요. 야 며느리야, 변기 좀 닦아라. 너 아직 배 많이 안 나왔으니 허리 구부려서 닦을 수 있잖냐. 난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 못 구부리니 네가 좀 닦아. 아우 어머님, 저 주말 내내 집안 대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따가 남편 들어오면 시킬게요.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러 갔으니 곧 돌아올 거예요. 야, 내 귀한 아들을 변기 닦으라고 시키라고? 절대 안 돼. 네가 해. 여기 소리 쓰니까 이걸로 박박 닦아.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귀한 아들의 자손을 잉태하는 사람입니다. 이 뱃속의 손주는 소중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었어요. 왜 맨날 저만 허드렛 일 다 해야 하나요? 제가 이 집 파출부로 들어온 줄 아세요? 자꾸 이렇게 시키실 거면 저희 그냥 나가서 원룸에서 월세로 살게요. 맨날 이런 식으로 시모랑 싸워댔어요. 시모는 절 구박하고 집안일 시키지 못해서 안달나 했고, 절 지켜준다던 남편은 밖으로만 돌더군요. 남편과도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시부모와 남편 돈까지 싹 다 긁어퍼부은 시부의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바람에 시댁 식구들은 맨날 돈 구할 때만 찾고 있었어요. 그런 난리통에 전 예쁜 딸 사랑이를 낳았어요. 아기 낳고 휴직한 지 3개월 후 시모가 제게 강력하게 요청하더군요. 야, 너 우리 집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지? 네가 애 낳고 휴직하고 이렇게 집에서 팽팽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3개월 쉬었으면 됐다. 회사 다시 복직해서 돈 벌어라. 어머님, 지금 애 낳고 저 혼자 독박 육아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팽팽 노는 걸로 보이세요? 그렇게 돈이 궁하면 어머님께서 시장에서 알바라도 하세요. 시장에서 친한 상인들하고 맨날 수다 떨고 노시잖아요. 어머님께서 애 한 번 안아준 적 있으세요? 이유식 한 번 만들어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애 낳고 조리도 못하고 집안 일까지 하느라 전 몸 여기저기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요. 시모의 말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시모 앞에선 약해 보이기 싫어서 눈물을 안 흘리려 했는데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가엾더라고요. 저는 계속되는 남편과 시부모의 채근에 못 이기고 아기 낳고 5개월 정도 되는 달부터 다시 복직하여 일을 시작했어요. 아직 피덩이 같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말이죠. 그렇게 모든 생활이 다 치여 영혼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1층 로비에서 누군가와 쾅 하고 부딪혔어요.
어떤 나이든 아줌마였는데 일단 사과부터 했죠. 어머,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딴 생각하고 가다가 어깨를 부딪혀버렸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성함이 석지연 씨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이름표를 항상 부착하고 다녀야 해서 그 여자분은 내 이름표를 확인했나 보더군요. 네, 맞아요, 제 이름. 그 아줌마는 천천히 제 얼굴을 훑더니 제 팔을 덥석 잡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다시 붙잡더군요. 진짜 석지연이에요? 우리 지연이 어렸을 때랑 똑같네. 너 지연이 맞니? 우리 지연이야. 내 딸 지연이 맞지? 갑자기 날 보며 울음을 터뜨리는 그 아줌마의 얼굴을 찬찬히 봤더니 아주 어릴 적 헤어졌던 내 엄마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흰머리에 다 늙어버린 엄마였지만 진짜 우리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 우리 엄마 맞죠? 미국으로 갔었던 엄마 맞는 거죠? 엄마,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내가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저희 모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둥켜 안고는 엄청 울었어요. 그동안 엄마 아빠 없이 힘들게 살아온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기에 이렇게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쥐게 됐구나. 하늘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죠. 전 일단 회사에 대충 말씀드리고 그날 반차를 내고 1층 카페에 앉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속사포처럼 다 쏟아냈죠.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몇 시간 내에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 공유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미국에서 네 아빠를 통해서 우리 딸한테 연락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중간에서 다 차단하더구나. 돈도 많이 보냈는데 그 피 같은 돈을 계모가 자기 아들한테 다 썼다고. 다 엄마 탓이다. 다 모자란 내 탓이야. 널 어떻게든 미국으로 데려갔어야 하는데 네 아빠가 널 절대 안 주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났구나. 아빠와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널 찾을 길이 없어. 엄마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 지금이라도 만나서 천만 다행이다. 엄마는 미국에서 돌아와 시골에 자리를 잡고 농사 지으며 사신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재혼을 하셨었는데 새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산으로 받은 돈이 조금 있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현재 제 상황을 들으시고는 시댁에서 분가하라고 하셨어요. 엄마에게 있는 돈과 대출받아서 자금을 보태주신다고 하더군요. 전 한사코 거절했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사신다는 걸 보니 엄마도 그리 돈이 많은 것 같진 않았거든요. 엄마, 엄마도 노후 대비하셔야지. 새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왜 저한테 다 주세요? 그냥 갖고 계세요. 아니야. 귀한 우리 딸이 시댁에서 왜 시집살이 하며 스트레스 받아야 해. 엄마가 지금까지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 그래야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니? 염치 없지만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21평짜리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남편도 돈 받을 때는 좋아하더군요. 야호, 우리도 드디어 아파트 살게 됐다. 근데 장모님 돈 조금 더 없으시대? 21평 너무 좁다. 그리고 장모님이 이 돈이 전 재산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생활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좀 그런데? 뭐가 좀 그래. 그리고 몇 억을 보태주셨는데 엎드려 감사를 드려도 모자를 파네. 좁아? 당신 제정신이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니, 당신 어렸을 때 육아 안 하고 미국 가셨잖아. 그 값을 지금 하는 거지 뭐.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어. 아, 속 터져.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진짜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 속이 터졌어요. 집에서도 지겨운데 같은 중소기업에 다녔으니 회사에서도 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사장님이 절 잠시 보자고 하시더군요. 전 혹시 잘리는 건 아닌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사장실로 향했죠. 어서 오세요, 석주현님. 반가워요. 여기 앉으세요. 사장님,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럼 석 대리님이라고 부를게요. 대리님께서 이 회사에서 굉장히 야무지게 일처리 잘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주변 동료들의 평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육아휴직 다 안 쓰시고 5개월 만에 출근하신 거예요? 혹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제가 육아휴직 다 쓰실 동안 월급 그대로 드릴 테니 아기 키우며 좀 더 쉬세요. 네? 정말요? 저도 솔직히 아기 1년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현재 시댁 상황이 안 좋아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해서 출근한 거였어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직원 복지는 좋은 곳이라 천만 다행이었어요. 사장님 욕하는 직원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인간적으로도 참 좋은 분이었죠. 그렇게 사장님의 배려로 1년 육아휴직을 꽉 채워서 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최소한 저 뗄 때까지 우리 딸을 내 품에서 키울 수 있음에 감사했죠. 친정엄마 덕분에 전셋집이지만 분가도 하여 시부모들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세상 편하더군요. 친정엄마와 영상통화도 매일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어요. 영상으로나마 엄마 얼굴을 보며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죠. 모든 게 다 평온하다고 생각할 때쯤 제게 아주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사타구니 쪽 피부가 벌겋게 되면서 따갑고 가렵고 진물이 나길래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성병 초기 증상이라 하더군요. 의사는 다행히 초기라서 완치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초기고 나발이고 저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제 평생의 남자는 오직 한 사람, 남편뿐이었으니 날 병에 걸리게 한 주범은 남편이었죠. 남편을 붙잡고 바로 따졌어요. 사랑아빠, 나 오늘 병원 갔더니 성병이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맨날 회사 집 하는 거 몰라서 그래? 괜히 생사람 잡지 마. 네가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라면서 이 남자 저 남자 후리고 다닌 거 아냐? 성병이란 게 원래 잠복기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잖아? 나 요즘 회사 사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으니 괜한 일로 들들 볶지 마. 뭐? 괜한 일? 이게 괜한 일이야? 당신이 바람을 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회사 일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장님이 쪼아? 사장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 내가 회사 돈을 잠깐 빼서 쓰고 다시 넣어놨거든. 그 조그만 일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사람 쪼잖아. 자기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겠다며. 참, 지가 무슨 신이야 뭐야? 한 몇 달 쓰고 다시 넣어놨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싶었어요. 이 남자와 결혼한 걸 진심으로 후회했죠. 추진력이 좋은 만큼 책임감도 큰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책임감 제로인 개 버러지 같은 놈이었죠. 맘 같아선 바로 이혼해버리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와 영상통화를 했었는데 전 최대한 태어난 척 하려 했지만 엄마 얼굴을 보니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죠. 엉엉 울며 엄마한테 다 고자질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만행에 대해서 말이죠. 뭐라고? 강서방이 뭐? 아, 이런 일이. 그러고도 너한테 미안하단 말도 안 했다니.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았구나. 강서방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망난이었어. 이런 상황에 할 말은 아니다만 엄마가 얼마 전에 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 서울 큰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고 싶어서 너희 집에 잠시 가도 되겠니? 전 남편의 만행보다 엄마의 암 초기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암이라고요? 안 돼, 엄마. 우리 엄마 다시 잃기 싫어. 얼른 서울로 올라오세요. 큰 병원 몇 군데 가서 같이 검사 받아봐요.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엄마가 서울 우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엄마가 작은 방에 짐을 두려고 잠깐 들어가셨는데 남편이 궁시렁대더군요. 아이, 장모는 불편하게 시리 왜 우리 집까지 온 거야? 시골에서 아침에 일찍 KTX 타고 병원 가면 될 것이지. 남편의 말을 친정 엄마가 들은 듯 했어요. 병원 가신다며 아침 일찍 조용히 집을 나가시더군요. 엄마가 떠난 뒤 전 남편한테 막 뭐라 했죠. 당신, 이 집 전세보증금 우리 엄마가 해주신 거 잊었어? 우리 형편에 서울 21평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아프신 엄마가 딱 하루 우리 집에 묵는 걸 불편하다고 싫어해? 당신 사람이야? 사람이면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이 여자가 미쳤나? 이제 서방님한테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해? 아, 무식한 년 같으니라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여자랑 살려니까 수준 안 맞아서 진짜. 그때 회사 사장으로부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사장에게 빌더군요. 사장님, 이렇게 갑자기 자르시면 어떡하나요? 전 와이프랑 아이가 있는 가장이라고요. 이 나이에 제가 어디 가서 다른 곳에 취업하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회사 돈에 손 절대 안 댈게요. 네? 사장님, 절 좀 살려주세요. 사장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딱 끊어버렸고 남편은 그 큰 덩치에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자기야, 사장이 날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한대. 나 전과라도 생기면 이제 취업 끝인데 어떡해. 그때 친정 엄마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잘 들어. 그런 인성의 남편하고 시댁 스트레스까지 감당하며 살 필요 없다. 네가 이혼하고 싶거든 이혼해. 엄마가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네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엄마가 미국에서 재혼한 새아버지의 아들이야. 엄마의 의붓 아들이라고. 그동안 네 남편이 회사 돈 갖고 장난친 거 아들이 당장 경찰에 신고한다는 걸 내가 막았는데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해고하라고 했어. 그 집도 엄마 돈으로 얻은 전셋집이니 네 남편 쫓아버리고 너랑 아기랑 둘이 살아. 엄마도 시골 생활 정리하고 서울에서 병원 다니며 살려고 해. 엄마가 최대한 회복하면 네 아이 봐줄 테니 회사 편하게 다니며 아기 키우며 살아. 그렇게 단호한 엄마의 목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친정엄마 말대로 남편을 당장 집에서 쫓아내려 했는데 저보다 경찰이 먼저 와서 데려가더군요. 남편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신세예요. 이제 전 남편이네요. 이혼했으니까요. 알고 보니 엄마의 의붓 아들이었던 사장님은 절 친여동생 마냥 잘 챙겨주시더군요. 21평 아파트면 너무 좁아서 아이와 살기 힘들 텐데 제 명의로 된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있으니 그곳에서 사세요. 저희 아버지와 재혼하신 새어머니지만 돌아가신 친어머니보다 훨씬 잘해주신 분이세요.
이제 제게 친엄마나 다름없는 분이니 지연 대리님이 제 친여동생이나 마찬가지네요. 어머니께 서울 와서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싫다고 거절하셨는데 이젠 강남 한 동네에서 살면서 제가 챙겨드리려고 해요. 어머니 위암 수술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혹시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린 가족이니까. 오빠가 여동생 챙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졸지에 회사 사장님이 오라버니가 되어버렸네요. 오빠의 가족들과 으리으리한 강남집에서 가족 모임도 갖고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 후로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고 계시네요. 회사에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친정 엄마와 딸 사랑이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시댁은 시부가 하려던 사업도 망하고 전 남편도 깜빵에 가는 바람에 바닥을 빌빌 기고 있네요. 인성이 바닥인 사람들이었으니 바닥을 기며 살든 말든 상관하기도 싫으네요. 다 자업자득이죠 뭐. 이제 우리 3대 모녀가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지금까지 제 인생 가시밭길만 걸어왔으니 이제 좀 편한 길로 가보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그럴 자격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사신 사연살롱 구독자분들 다들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